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1921년 정확하게 6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주 밀산부에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밀산부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영내 이만으로 월경을 했던 대한독립군단이 이만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 1000km 이상이 되는 러시아 영내 깊숙한 곳인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적군과 이로쿠츠크파에 의해서 대량 학살된 소위 말하는 지도부 사이에 두 파벌 공산 파벌 지도부 사이에 권력 다툼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기관총과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의 독립군을 대량 학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 그날 그 현장에서는요 수백 명의 독립군이 자동화된 기계화 부대에 의해서 학살당했고요. 수백 명이 그 학살당한 사람들 숫자보다 독립군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강물에 빠져 죽은 익사한 독립군의 숫자는 더욱더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포로가 되어서 감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시 체포되었다가 이후에 풀려나서 소련군에 편입된 그런 수도 상당수가 된다고 수백 명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석방을 해서 만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후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해서 돌아온 소수와 소수의 병력과 그리고 돌아와서 만주에서 무력 항쟁을 계속해 나간 소수의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시 참변 이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 참변 전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청천 장군이 있습니다. 서로 군정서를 이끌었고요. 지청천 장군은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강복군 총사령관이 되고 해방 이후에 임종 요인들과 함께 귀국을 해서 국군 창설에도 큰 역할을 한 바로 그 지청천 장군과 서로 군정서가 있습니다. 서로 군정서 역시도 대한독립군단의 일원으로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김자진 장군이 마지막에 자유시 참변을 겪기 전에 만주로 회군을 해서 자유시 참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북로군정서 전원이 기환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개별적인 선택에 의해 가지고 김자진 장군을 따라서 귀환하지 않고 자유시로 이동한 북로군정서 대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김자진 장군의 총애를 입었던 박영이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요. 박영이는 자유시 참변 현장에도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김자진 장군처럼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박영이라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북로군정서 소속으로. 그리고 북로군정서의 총재이자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로 추대됐던 서일이 있는데요. 서일 역시도 김자진 장군과 마찬가지로 귀환을 했는데 서일은 귀환한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서일의 그 독립군은 만주로 귀환한 이후에 마적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마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잃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일은 1차적으로 자유시에서의 우리 독립군들이 당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1차적인 낙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귀환했던 독립군들마저도 마적의 습격을 받고 큰 이제 타격을 입으면서 이중으로 상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낙담에 빠진 서일 총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 총재는 자유시에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마적의 습격을 받고 낙담을 해서 자결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료를 찾아보니까 서일 총재의 북로군정서군을 습격한 마적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그 마적의 배후에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가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시에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귀환했던 북로군정서를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가 만주에서 횡행하던 마적들을 사주해서 타격을 입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한독립군단 병력 중에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와 같이 싸웠던 최진동 부대 그리고 안무 부대가 있는데요. 최진동 부대, 안무가 이끄는 부대는 대부분이 러시아 부대로 편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진동과 안무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만주로 귀환을 해서 무력 항쟁을 계속 하는데요. 자유시 참변 이전처럼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끄는 그런 독립군 대장으로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후에는 극소수의 적게 보는 사료에는 수명, 많게 봐도 불과 한 20-30명 되는 그런 병력을 이끌고 어혈투쟁을 독립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투를 한 게 아니고 어혈투쟁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홍범도의 행적이 있죠.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재판위원 3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적군에 의해서 체포된 우리 독립군이 감금이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유배를 당하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그 현장에 홍범도는 있었고, 홍범도는 만주로 귀환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이후에 이제 27년이 되면 정식으로 소련으로 귀화해서 소련인이 되고 소련 공산당으로 입당하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최진동이나 안무와는 달리 안무처럼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